안녕하세요. 현재 예비군 1년 차이자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댕댕이입니다. 개라는 건가요? 근로하다가 심심해서 썰랑썰레 글 한번 예쁘게 남겨봤습니다. 저는 18군번으로 입대하여 충남의 모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예비역입니다. 군생활은 이지 했지만 제 무릎은 영 좋지 않아서 매번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죠. 평소라면 부대 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겠지만 놀랍게도 물리치료 장교가 없어서 물리치료실은 문을 닫았고 저는 그 덕에 주마다 2번씩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바야흐로 18년도 단풍잎이 뿌띠하게 물들던 가을에서 겨울, 그 어딘가 중간 지점이었는데 저와 제 마투임은 사이좋게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후임은 무릎 진료 때문에 말이죠. 저와 후임은 진료가 끝나고 어디서 만나야 하지, 뭘 할지 버스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사령부 화상회의보다 더 진지하고 깔끔했죠. 그렇게 저는 고속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버스의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후임과 병원 카페에서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는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버스는 1시간여를 달려서 병원에 도착. 외진을 위해 온 장병들을 드랍한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2층을, 후임은 진료를 위해 1층으로 향했고 그렇게 약 10분이 흘러 저는 후임과 TV는 사랑의 식구처럼 만났죠. 바바바바바바 띠링 띠링 알도 크리스티아노 알도. 후임 녀석은 생각보다 진료가 빨리 끝났고 MRI 예약까지 빠르게 마쳤습니다. 저희는 버스 출발 전까지 시간이 남아서 병원 내에 있는 카페로 매다닥 달려갔죠. 카페의 문을 열고 다가간 순간 저와 후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카페 한켠에 손이 완전히 골절되어 입원해 있던 행보관님과 도대체 언제 온 건지는 모를 탄약반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보관님을 본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경례를 박았습니다. 충성! 제가 충성을 하자 행보관님은 특유의 째려보는 눈빛을 보내더니 뭐냐 이 돼지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탄약반장이 웃으시고는 저와 후임에게 음료를 사주셨고 행보관님은 넌 어떻게 된 놈이 외진 오면 나를 찾아오지도 않냐면서 저를 내내 갈궜습니다. 행보관님께 빈자리를 실감한다고 하니 지랄하지 말라고 최고의 딜을 선물하셨죠. 그렇게 카페에서 잘못된 만남을 마친 저희는 탄약반장님에 의해서 그대로 납치가 되고 맙니다. 탄약반장님은 인솔자였던 상사에게 저희를 데리고 가선 나 탄약반장 준이 개보건데 왜 내가 됐어? 얘들 우리 부대 애들인데 내가 데리고 가도 되지? 라고 물었고 그 상사는 긴장 빨며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탄약반장님의 차, 별명이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배기구에 물이 미칠듯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죠. 항공모함을 탄 저희는 부대로 복귀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반장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투수야, 야 가는 길에 우리 불쌍한 일장 반장 만나고 갈까? 저는 당황해서 잘못 못 들었습니다. 야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기다려봐. 일장 반장 입원한 병원이 여기네 하고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던 저는 가면서 뒷좌석에 있던 후임에게 말했죠. 야 잼민아, 우리 이대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뭐라고 생각할까? 탈영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탄약반장님은 괜찮다면서 하하하 괜찮아 하하하하 일장반장 병원이 여긴가? 하하하하 하면서 차를 몰고 항공모함을 몰면서 갔고 저희는 졸지에 편법 외출을 하게 되었죠. 운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격한 운동을 하다가 입원한 일장반장님과 뜨거운 눈물의 재회를 마친 저희는 부대를 가는 줄 알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파반장님이 이러시더군요. 야 트수야 잼민아, 대전에 성심당이 유명한데 우리 거기 갈 거다. 응? 어디 말씀이십니까? 요 근방에 그 백화점 있어, 글로 가자. 군복을 입은 그것도 위장색 태극기를 붙인 군인 셋은 졸지에 번화한 도시에 있는 백화점을 활보하는 예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돼서는 저와 후임은 아예 포기를 했고 탄약반장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났죠. 차는 백화점에 들어갔고 저희는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며 성심당에 가서 빵을 골랐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반장님이 행정반 간부의 탄약반 인원들이 먹을 빵을 샀고 저희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반장님은 저희를 푸드코트로 데리고 갑니다. 점심도 안 먹었으니 밥이나 먹자고 말이죠. 그리고 신나는 먹방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불법 외출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할 무렵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신 걸까? 이걸 비밀로 삼아서 우리를 전문 하사시키려는 걸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오질 않았고 저는 결국 생각을 포기하고 탄약반장님과 노가리를 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외진이나 공적인 일로 나갔다가 짜릿한 일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썰이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군대에서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같이 술파티 벌인 썰, 부대 단결 대회로 축구하러 나가서 간부님들이랑 편의점에서 먹방 찍은 썰, 말차 2주 전에 부사수 들어와서 고생한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복바라고 월급 루팡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은 그 간부들이랑 밀접하게 행동하는 그런 직군이 몇 개가 있어요. 대대 1호차, 이거는 1호차 운전병들, 1호차 운전병들이래. 그리고 부식차 운전병. 간부들을 선탑하고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직군에 있는 군인들은 간부들이 저렇게 나가면은 뭐 이것저것 사줘요. 불쌍해서 그런지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간부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군 생활하는데 얘네는 어차피 1, 2년 군 생활하다가 나랑 빠이빠이 할 거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전혀 그 병사를 배려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사에 대해서 뭐 진짜 개인적인 대소사 같은 거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일적인 업무만 하고 일 끝나면 팍탁 뒤돌아서 바로 퇴근하고, 이런 완전히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간부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가슴 뜨겁게 그 정을 나누고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그 간부들하고 같이 밖에서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없었어요. 왜냐? 저는 제가 정을 안 줬어요. 저희 부대의 특성상 운전부대가 아주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사고가 많아. 그게 뭐 내부에서 뭐 부조리나 이런 걸로 인한 사고도 사고인데,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전이라고 하는 그 차량을 운용해서 이렇게 나가서 막 제대 편성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일반인들 차량, 싸제 차량이나 아니면은 같은 부대원들 차량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럴 때 보통 이제 병사들이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거의 간부들급들이 좀 이렇게 타격을 많이 입어요. 그런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기가 날아간 거야. 그렇게 사고 몇 번 터지고 그러면 장기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갖고 우리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자주 갈려나가고 뭐 간부들이 전출도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조리가 되게 많았어요. 운전 못하고 그러면 막 뒤에 가서 개갈갈이 당하고 막 조인트 맞고, 무슨 훈련은 또 육군 훈련은 다 하면서 애들이 운전병이라 나왔다 그러면은 차로 갔다가 이렇게 훈련하는 줄 알아. 무슨 바보 멍청이처럼. 육군이 하는 훈련 다 해요. 다 하고 플러스로 전장비라 그래서 자기가 정으로 돼 있는 자기 장비들, 차량들 그런 거 점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정신 또라이 돼. 저같이 운전병만 있는 부대 가지 마세요. 보병보다 더 합니다. 지옥이. 거기다가 나는 100대쯤 되는 그 자동차를 전부 정비하는 일반 보직일 때는 정비병이었으니까, 작전 있으면은 최후미 차량 끌고 나가서 차 퍼지고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그거 끌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간부들을 만나서 이런 짜릿한 짧은 일탈을 꿈꿨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재밌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하고 무섭고 미스테리했던 공포, 솔직히 고발하는 썰은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 시사 채널도 아니고 뭐 저희 부대를 고발합니다 막 이러면서 썰랑썰레 가끔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읽어요. 고발은 국방부에, 청와대 저기다가 올리세요. 국민신문고에다가.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간부로 군 생활하다가 연금 차가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공군 간부 출신 아저씨예요. 공군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죠? 몇 년 차부터 나오죠? 꽤 오랫동안 군 생활하셨네. 유튜브에 신비한 알고리즘이 개보건님 컨텐츠로 이끌었고 방송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요. 전 말씀드렸다시피 군 생활을 다른 분들보다
아주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썰이 아주 많지만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썰을 풀려다 보니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군대 썰 올리실 때 필수. 우리 모두 국가 안보를 지킵시다. 때는 2000땡땡년. 저는 공군의 모 기지에 헌병대대 소속의 화기반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나름 인싸기질이 강한지라 헌병 특기는 아니지만 꽤나 대대에서는 에이스로 통하는 편이었고 병사나 장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잘 따랐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부사관으로 들어가셨군요. 공군에서는 공용화기 사격대회라고 해서 1년에 전 기지의 헌병들이 공용화기를 잘 다루는지 평가와 대회를 합니다. 이게 나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1등을 한 부대는 참모총장상이 내려와. 와, 참모총장상? 야, 공군은 좀 뭔가 다르다. 공군은 부대들이 작아서 그런가? 우리 참모총장이 직접 상을 줘? 오지네. 신경을 많이 쓰는 훈련입니다. 화기 담당 부사관은 이 훈련에 1년 농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직은 화기 담당이나 훈련 계획 수립, 사격장 협조, 사격대회 전 연습을 위한 사격장 협조, 탄약 불출, 화기 수립 부속 확보, 그리고 공용 화기 사수별 교육도 담당하고 있으니 저희끼리는 이 시기를 성수기라고 부르며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탄약반장이다 보니까 탄약반장 맞죠? 육군 탄약반장급이신 화기반장이셔서 막 미친듯이 총이나 총기에 대해서 화약이나 이런 것들을 분출하고 막 기입하고 막 이러니까 성수기라 그러는구나 이런 때. 그런데 공군을 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군은 사격장이 50m, 사로가 제일 긴 사격장이라. 아니 뭐야, 50m 사로가 제일 긴 사격장이에요? 애초에 공용화기의 0점 사격 말고는 사격을 할 수 없고 공용화기 사격대회의 사로는 최소가 200m 사로인지라 실탄 사격 훈련을 하려면 육군의 사격장을 협조받아 사격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전임자가 후배였는데 패급 오브 패급 간부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육군의 사격장이나 교육훈련 부서에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곳저곳 수소문해 가면서 사격장 협조를 요청하였고 운이 좋았는지 부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땡땡 사단의 사격장을 협조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M60 사격만 하려고 했는데 사격장을 사전 방문한 결과 유탄 발사기 사격도 가능한 사격장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저는 사격훈련 계획에 유탄 발사기 사격도 같이 집어넣었죠.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격훈련 당일, 당시 봄이라 날씨도 선선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요즘이죠. 요즘에 낮에도 날씨 아주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 좋아요. 한 태풍 전야 같은 이제 초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지나갔을까요? 많은 피해가 없으시길 빕니다. 하이선인가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던데 청명한 날씨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격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사선 통제 간부들을 교육하고 공군은 전원 간부들이 사선 통제를 합니다. 진짜? 공군은 간부가 많은가 보다. 각 사로별 탄약을 불출하면서 순조롭게 훈련을 하였죠. 대대장님도 훈련 계획도 매끄럽고 전임자에 비해 훨씬 사격 훈련이 잘 된다며 칭찬해 주셨기에 덕분에 간부들도 기분이 다 좋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대대장님은 고참 중령의 매력적인 저음을 가지신 정말 조선시대였으면 최소 영의정급의 품격을 가지신 분이라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장교분이셨죠. 전임에 비해 훨씬 사격 훈련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는구만 이렇게 하셨나. M60 사격이 끝나고 M203 유탄 발사기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유탄 발사기라는 게 경험이 없으면 사격각을 잡는 게 어려워서 표적이 20m지만 곧잘 빗나가기도 하는 녀석이라 항상 사격 전에 조준 연습도 많이 하고 간부들도 많이 긴장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차피 바쁜 사격은 다 끝났고 유탄 발사기 사수들 사격 지원도 다른 간부들이 하겠다. 평소 친한 대대 후임 간부들이랑 노가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땡땡 상병은 저 사격 자세가 좋네 저거. 야 각 봐라 저거 무릎 각. 에이 야 쟤는 잘 못하는데 하면서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 그때 친한 대대 간부 중 한 명이 저한테 반장님 지금 사격하는 새끼 이상한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응? 뭐가? 조준하는 데가 표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탄 발사기 사수였던 일병 한 명이 아무리 연습용 40mm 탄이라고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긴장감에 표적이 아닌 다른 곳에 유탄을 땡겼고 옆에 통제 간부가 말릴 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콩! 유탄 발사기에 들리는 발사음과 함께 저 멀리 표적지 왼편의 산등성이로 향하는 유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게 하는 순간 연습용 유탄은 풀숲에 낙하였고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파치 하면서 불꽃이 보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단 한 가지. 됐다, 불났다. 제 옆에 있던 후배 간부들도 바로 상황을 감지하고 반장님 어떡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야 소화기 어딨어? 난 일단 사선 앞에 소화기 가지고 먼저 뛸 테니까 너랑 땡땡이 중사랑 바로 소화기 챙겨서 뛰어. 새끼 새끼 이러면서 바로 탄착 지점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 당시 봄인지라 비도 잘 오지 않아서 풀들이 바짝 말라 있었고 바람도 좀 있는 상태라 지금 보기에는 작은 불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대형 산불이 될 게 뻔했기에 앞뒤 안 살피고 사격 중지를 외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바로 뒤에는 소화기를 챙긴 후배들이 뛰어오고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에서 끊임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이 나왔고 저는 알았다고 가서 끈다고 생각하면서 250m 사로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에 만들어진 사격장 탓에 경사가 너무 가팔랐고 마른 풀도 우거져 있어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윤형 철조망까지 쳐있는 탓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 폐가 터져라 달린 끝에 탄착 지점에 도착했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탄착 지점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고성이 나오고 있었고 저와 후배 간부들은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바빴죠. 분말 소화기 하나를 다 쓰고 화재는 진압되었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땀범벅이 되어서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잘했다 야 고생했어 라고 하는데 평소에 점잖은 대대장님이 마이크로 야 화기방장이 개야 너 땡땡땡이 너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에이 불이 크게 난 것도 아닌데 다 진압했는데 왜 저러시지? 또 났나? 하고 있는데 후배 간부가 무전기로 귀를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점잖기로는 대대장님 뒤지지 않는 주임원사님께서 야 이 새끼들아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라고 소리치고 계셨죠. 저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야 봐 움직이지마 라고 소리친 뒤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서야 제가 아까 뛰어넘은 철조망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엔 지뢰라고 적혀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격장 지원을 나왔던 해당 사격장 간부가 제가 뛰는 것을 보고 거기 지뢰 미개 척지대야 라고 소리쳤지만 당시 저와 후임 간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그 간부 옆에 있던 대대장님이 바로 무전기로 멈추라고 멈춰 라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달리기만 하자 통제실로 뛰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지르고 계셨던 거죠. 평소 원성도 잘 높지 않은 분인데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 지르는데 나중에 저희가 하도 안 멈추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 새끼라 멈추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저희를 해당 부대 간부가 다른 길을 통해 저희를 데려오자 대대장님은 내 25년 군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불 꺼줘서 고맙고 안 다쳐서 더 고맙다 라고 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니 웃긴 상황이지만 같이 있던 간부들은 다들 말 그대로 지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추억이 되었네요. 만약 제 썰이 채택된다면 다음엔 더 재미있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개봇개봇님이 올려주신 간부 3명 한 번에 골로 갈 뻔한 썰. 지뢰의 위험성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지뢰들 중에 뭐 밟으면 탈칵거리고 야 움직이지마 뭐 이러는 그런 지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밟으면 바로 퍽 하고 바로 터지지. 뭐 끝에 막 밟았다 근데 막 끼릭 하면서 막 살짝 밟았다가 막 발을 띄면 터지고 그런다고들 알고 있는데 밟자마자 터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교보제 요만한 동그란데 이렇게 위로 돌려가지고 장전하는 그 교보제 지뢰 같은 경우에 그냥 밟으면 퍽 하고 터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댓글 활동 지지합니다. 유튜브에서 군의관의 탈주 때문에 공익관 썰 올린 사람입니다. 개보건님의 썰 올려주신 걸 보고 감사하여 다른 썰 하나 올리려고 왔습니다. 때는 2018년 한여름, 제가 한창 학교에서 공익 복무 중일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공군을 제대해서 사회를 나왔습니다. 공군 친구는 군대에 어떻게 모았는지 무려 통장에 500만원이 있었고 200만원으로 컴퓨터를 맞춘 뒤 3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때마침 일본에 유학 중이던 친구가 나 올해 12월에 한국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일본 오면은 그냥 재워줄게 라고 하였고 숙박비가 그러면은 공짜네? 공군 친구는 숙박비 개꿀이라면서 코를 외치며 당시 일본어를 할 줄 알았던 저에게 같이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공익 중에 무슨 해외여행 가냐 탈주하라고? 어이없이 말하니 공군 친구가 야 원래 군인도 허가받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담당자한테 물어봐 라고 하길래 학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진짜로 학기 중에는 안 되고 방학 때는 갈 수 있는데 왜 어디 가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 진짜 갈 수 있어? 하면서 혹시나 신청해보았는데 진짜로 해외여행 승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15일이었는데 무려 13일을 사용해서 주말 6일 포함 19일짜리 일본 여행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졸려 머리통하더라. 여행 계획으로는 후지산 무박 2일 등반, 일본 북부지방에서 펼쳐지는 여름 축제 감상, 아키타 간토 축제, 고쇼가와라 네부타 축제 등등 이런 축제를 5곳 이상 방문하여 감상했죠. 그 외에도 삿포로 여름 맥주 축제와 센다이시 탐방 등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고
이후 마지막 일주일은 유학 친구 집에서 지내며 동경 구경과 쇼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유학 친구가 내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너희 만나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를 왜? 라고 묻자 아 걔가 밀덕인데 너희가 군대 나왔다고 하니까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친구는 어차피 동경에 쇼핑 말고는 할 것도 없겠다, 일본인과 술자리도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만나게 되었죠. 저는 꽤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밀덕이라고 해서 빼빼 마른 멸치에 체크무늬 남방 입고 안경 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체격이 좋고 얼굴이 멀쩡하고 누가 봐도 인싸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생긴 거를 꼬치구이집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본 친구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총기 케이스를 열었는데 이게 총기 케이스였나 보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총기를 조립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있던 총은 저희가 일본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바로 K2C1이었습니다. K2네? 심지어 위 사진처럼 수직 손잡이까지 구현한 매우 정밀한 모형이었죠. 그 일본 친구가 저희에게 부탁하길 이 총은 내가 직접 모형 사서 개조한 건데 고증이 맞나 확인해 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스로 만든 K2C1, K2C1은 우리나라 병사들도 잘 못 쓸 텐데 무슨 고증을 받아? 거기다가 공군의 공익인데 저에게 고증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들은 저와 공군 친구는 상당히 당황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는 딱 4주 훈련 받고 훈련소 생활을 했고 훈련소 생활 동안 M16을 다뤘고 공군 친구도 공군 제독병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K1A를 다뤘고 역시나 K2C1을 구경만 해본 친구였습니다. 즉 저희 둘 다 K2C1을 구경만 했지 실제로 만져보거나 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이빨을 까둔 상태 눈앞에서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 총을 받아보았는데 총을 받아들은 순간 목 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람 없는 곳으로 총구 전방 상태로 유지하고 총을 돌려서 탄창을 곧바로 분해해버렸죠. 탄창을 확인 후 실탄이 아닌 비비탄이 들어있는 탄창임을 확인하고 목 뒤에 소름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안심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유는 제가 K2C1을 처음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건네받는 순간 이거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총기의 느낌이 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총기 같은 무게에 도색 처리까지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해서 순간 착각한 거죠. 일본 친구에게 물어보니 총기 내부에 무게추를 달아서 총기 스펙과 똑같은 무게를 맞춰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탄창 무게도 맞춰놨다고 하더군요. 와우. 저와 공군 친구는 이거 진짜 총 같다며 놀랐다고 하자 일본 친구는 기분 좋으니 입꼬리가 슬슬 올라갔고 K2C1을 구경만 해본 저희는 이 총의 고증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진짜 K2C1이랑 같아 보이는데 우린 차이점을 모르겠어 라고 이빨 까며 총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본 친구는 기분이 좋은지 안주를 몇 개 더 시키고 자기 돈으로 사겠다고 했죠. 그렇게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다 먹고 해산할 때쯤 일본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땡땡상 혹시 K2C1 사격 자세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고 저희는 모를 게 있나?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저와 공군 친구는 K2C1의 견착 자세와 사격 자세를 모르기 위해 M16과 K1A 견착 자세를 대충 혼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K2C1의 견착 자세를 창조하여서 곧바로 일본 친구에게 그 견착 자세를 가르쳐 주었죠. 일본 친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가르침을 받았고 견착 자세를 대충 익혔다고 판단하고 나서 사격 자세로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가 있는데 여긴 더러우니 서서 쏴만 배우자라고 하니 일본 친구는 더러워져도 괜찮다, 다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럴 거면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라. 귀하해. 진짜 총 많아. 그리고 정말로 바닥에 옷이 더러워지는 건 신경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사진 찍고 지나가는 건 덤이었습니다. 사격 자세를 가르쳐줄 때 주로 공군 친구가 알려주었는데 저는 사격 5일 받았고 공군 친구는 그래서 1년에 2번 사격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공군 친구가 말하면서 자세 교정해주면서 제가 통역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격 자세의 전부를 알려주었죠. 사실 이때 알려준 게 K2C1 사격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M16과 K1A의 자세를 조합한 자세인데 저희 둘 다 수직 손잡이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찝찝하긴 했지만 어떻게 교육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일본 친구는 감사 인사를 받으며 헤어졌죠. 그리고 일본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학한 친구에게 일본 친구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일본의 어느 밀덕 코스프레 대회에 나가서 최고 고증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완벽한 고증의 한국군 장비와 사격 자세였고 유학 친구를 통해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직까지 구라로 가르치면 안 걸렸나 보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썰 생각나거나 친구들에게 들으면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군대는 운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일본 가서 일본인한테 사격 훈련 시킨 썰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정도 열정이면은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군대 들어가지? 왜? 훈련을 안 받아봐서 그러나? 뭔가
판타지가 있나? 이게 보면 요즘 이제 나오는 뭐 이런 군대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실제로 이제 군대 훈련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처음에는 UDT 나왔다, 뭐 특전사 나왔다, 뭐 어디 그런 특수부대들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막 동경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나 해병대나 그쪽 쪽 나오신 분들은 아마 PTSD 세게 왔을 거예요. 개 짜증 나겠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냥 그 물에서 굴른 적도 없는데 훈련소 전 육군이라 물에서 굴른 적도 없는데도 보는데 PTSD가 오더라고. 야 멋있다고 그런 특수부대나 이런 걸 동경하고 멋있어하고 그렇긴 했지만 실제로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훈련을 쏙 빼고 있었던 거야. 그런 훈련을 거의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받아야 그런 특수부대에서 특수 임무를 하는 완전 진짜 슈퍼 솔저가 돼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는 완전 망각하고 그냥 특수부대면은 막 장비도 막 저런 거 차고 와 되게 멋있고 막 근육도 막 저렇게 붙고 선글라스 끼고 막 저런데 막 외국도 나가서 막 특수 훈련 막 특수 임무도 하고 와 개멋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은 스킵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런 걸 동경하고 저러는 거 아닐까. 아마 우리나라 와서 일반 육군 훈련 한 달 하고 가면은 처음에야 되게 와 역시 이런 게 군대구나 막 이러면서 막 총 쏘는 거 막 배우고 막 이럴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니까 막 좋아하지만 갑자기 군대 가서 땅바닥에서 흙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밤송이 찌찌에 찔리면서 막 이러면서 돌아다닐 생각하니 막 밥 먹을 때 막 먼지 구덩이에서 막 배 졸라 고프니까 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막 식사 시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어보고 코딱지 파면은 이게 코딱지인지 지점토인지 모르는 게 나오고 구보 하루에 3km씩 뛰고 막 진폐증 걸릴 것 같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걸 해봐야 이게 군대구나 싶지. 전 100이면 100 다 튈 거라고 생각. 저조차도 멋있는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누이 했었던 그때가 떠오르는 썰이었습니다. 새끼들 굴러봐야 정신을 차리. 안 가보고 안 해보면 그 고통을 몰라. 야 어저께 X 웃긴 일이 있었어. 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이제 이프님이 몸이 이제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이제 만삭이야. 이제 한 20일 있으면은 내 새끼 태어난단 말이야. 이프님이 그 종이하고 막 이런 걸 막 모아놓으셨어. 쓰레기 봉지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서 운동할 겸 버리고 올게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버리려고. 되게 무거워. 되게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어야 돼 뒤로. 밀면 쏟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질질 끌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피자 사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 거기서 나왔더니 오토바이가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거 막 하고서 이렇게 뒤로 가는데 문을 안 닫아. 그래서 가세요 그랬어. 내가 올라가세요. 저 쓰레기 버려야 돼서 먼저 올라가세요 그랬어.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헬멧 쓰고. 뭐지? 또 시청자인가? 설마 시청자인데 나 알아본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얼굴 탁 내렸어. 얼굴 탁 내리고서 그냥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가서 이제 쓰레기 막 다 분리하고 막 버리고 막 이러고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려와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서 거기 앞에서 담배 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쳐다보지? 내가 보통 그냥 밖에서 팬분들이나 아니면 나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막 그러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아유 왜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러고서 나가거든. 쭈구리처럼 그냥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가거든. 근데 여기는 내 집이잖아. 내 집이 밝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아봤다고 이게 인사를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히 이거 또 알아보고서 뭐 사인해달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데 아닌 척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다.
혼자서 막 머리를 막 헝클어뜨려가지고 막 난인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고서 오토바이는 계속 시동 걸려져 있고 담배 피우면서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걸어 올라갔어. 엘리베이터 삐삐삐삐 누르면서 저기 오라고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도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 같은데 그냥 가야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비밀번호 보이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 갈아놓고 문 열리고 딱 들어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서 다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봉이 있잖아. 엘리베이터 뒤에 봉 거기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에 기댔어. 아 왜 그래 왜 저 사람이 날 계속 쳐다봤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뒤에 이렇게 딱 기대는데 X가 차갑더라고 뒤에가. 그래서 아 뭐야 왜 이렇게 차가워. 물 떨어진 것처럼 차갑더라고. 아 뭐야. 그래서 이 봉을 봤어. 봉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왜 이렇게 차가워.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만져봤어. 야 씨, 어저께 입고 나간 수면 바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터져 있는 거야.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다 터져 있어. 다 벌어져 있던 거야. 여기 다 터져가지고 엉덩이 다 나오는데 그러고서 막 이거 쓰레기 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웃기게 봤겠냐. 그 엉덩이 다 막 너덜너덜거려가지고 엉덩이 빵꾸 나가지고 막 더덜더덜더덜 이러고서 막 다니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막 그냥 올라가세요 먼저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동네 바본 줄 알지. 어? 아니 말을 해주든가 그걸 왜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사진 찍어서 뭐 어디 인스타 같은 데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 혹시나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서 제 사진 그렇게 엉덩이 까진 거 올라오면 모른 척 해주세요. 거기 밑에다가 보고형이다 이런 거 적지 말고. 이등병 때부터 막 전입했을 무렵 도하훈련, 유격훈련 다 취소되고 전시훈련만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DMZ에서 불과 4-5km 떨어진 페바 부대인지라 전시 때는 작게 지역 가서 철조망 치고 내려오는 북한군 방어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실제로는 전시 때는 북한 포병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작전 지역 도착 전에 90%가 전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교들한테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 개 소대가 철조망 치는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면은 병력 10%만 살아있는 전시 때는 하루 종일 하겠다고 개갈굼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작전 지역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철조망을 치고 다시 뽑느라 입대할 때 받은 제 새삥 군복은 철조망 때문에 다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철조망만 치는 게 아니라 기상 직후 실제 전시를 가장해서 FTX 발령과 함께 하는 훈련이라서 기상 직후에 개인 무장과 위장, 탄약, 화생방 물자까지 반출하고 개인 짐, 더플백까지 싸고 막산에 모든 물건을 이삿짐 빼듯이 다 빼고 난 다음에 저녁에 막사 올 때까지 위장 크림 발라야 되는 건 덤이며 지옥이네. 복귀하면 개인 짐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게 재수없는 타이밍에 자대 배치받아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날도 한창 작게 지역에서 FTX 훈련을 하면서 철조망 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식하고 있는데 점심 추진이 오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제 선임이 저랑 중본 쪽 진지에 심부름 다녀와야 된다는 걸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임이랑 같이 중본 진지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대장이며 타중대 중대장들까지 저희 소대장들까지 다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대대장이 저쪽 풀숲에 들어가니 나무를 캐오더랍니다. 그리고 근처 냇가 가서 나무를 씻어서 들고 가더니 오늘 추진밥 제육볶음인데 나물 넣고 밥 비벼 먹자 라고 제안했다더군요. DMZ에 인접한 청정구역이다 보니까 당시엔 저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은 부대가 정말 공기가 좋은 곳에 있어서 복무기간 내내 수색작전 나갔을 때나 야외 작업할 때 물 모자르면 시내가에서 그냥 떠다 마시고 우와 이렇게 깨끗한 데가 있어? 겨울에는 눈도 입에 막 집어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2-3시간 지났나? 갑자기 레토나 3대 정도와 구급 차량이 저희 작전 지역 앞에 도착하더라고요. 훈련 전에 사단장이 요즘 훈련 순찰하고 돌아다닌다고 들어서 높으신 분 오셨나 보다 싶었는데 의무병들이 내리더니 한참 뒤에 대대장뿐만 아니라 중대장까지 다 실어가는 겁니다. 뭐야? 아무튼 그렇게 지휘관들을 잃은 저희는 오후 추가 훈련 없이 그냥 잡담하다가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녁 점호 때 육본에서 내려온 사건 사고 지침 전달하는 거요. 거기에 누가 봐도 저희 부대인 사건 사고의 당직사관이 읽어주더군요. A군 사람은 땡땡 지역 땡땡땡 부대에서 중령 1명, 장교 6명이 산에서 독초를 나물로 착각해 생식 후 집단 식중독 발생. 장병들은 야외에서 나무를 채집하거나 식음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 듣는 순간 저희 중대 말년부터 이등병들끼리 빵 터져서 배 잡고 굴렀습니다. 참고로 그날 이후 대대장 별명이 고라니가 되었어요.
연대장이 와서 고라니도 독초는 구분해서 처먹는데 니네는 육사 나온 새끼가 이거 그것도 못 해먹냐고 그래서 갈궈가지고요 라고 고라니 밑에서 군생활한 우리 라프라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 산에 그 군대 가면은 주위가 다 산이고 그러니까 나물 같은 거 진짜 많이 캐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있을 때 나물 많이 캐먹었는데 제일 많이 캐먹는 것 중 하나가 진짜 그냥 아예 대놓고 캐먹는 것 중 하나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열리는 두릅 진짜 많이 먹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먹냐면 봄 되면 아예 포대 들고 다니면서 그 각자 자기네 부대 그 섹터에 있는 두릅은 다 따. 두릅이 어디서 열리는지 몰랐던 분들 계실 텐데 요렇게 가시나무 같은 요렇게 얇은 나무 있는데 나무 끝에 이렇게 순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열려요. 그 끝에 순 따는 거예요. 일부러 심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그 두릅이 나는 때가 되면은 아주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냥 간부고 병사고 막 다 와가지고 그냥 막 다 뜯어먹고 막 난리를 치더라. 근데 나는 솔직히 두릅 안 먹었어. 왜냐면은 두릅을 보통 쪄가지고 끓이나 쪄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게 별미라 그러면서 먹는데 제가 초고추장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제가 태생적으로 초고추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마 물회라고 했는데 물회 위에다가 그냥 기성품 초고추장 뿌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탈난 다음부터 아마 트라우마 와서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릅 안 먹었어. 나는 그냥 따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그 도와주기만 하고 그러고 안 먹었단 말이야. 근데 막 따자마자 먹어. 그 자리에서 하사들 막 저기 뭐 자기가 좀 그런 거 두릅 따봤다 이런 애들은 야 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나 막 이러면서 팍 해가지고 딱 비틀어가 탁 타가지고 딱 옷에다 막 닦어 뭐 물에다 한번 씩 한다고 그다음에 그 주댕이들 이렇게 씹으면서 이러면서 씹으면서 다녀. 감초도 아니고 감초는 어렸을 때 많이 씹으면서 다녀서 그런 느낌 알겠는데 두릅은 그렇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생으로 그거 막 허센지는 모르겠는데 독 있을 텐데 생으로 먹더라고. 네. 실제로 저도 저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저렇게 뭐 나무를 캐서 그런 건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이제 축제를 이제 술 그 저걸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다 취해요. 음식 만드는 사람도 취하고 파는 사람도 취하고 서빙하는 사람도 취하고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있는 사람들도 취하고 다 취해. 전을 했는데 전을 부추전을 해가지고 부추 뭐 해물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알잖아. 학생들이 뭐 잘해봐야 뭐 얼마나 그 맛있게 만들겠어. 그냥 대충 기름에다가 막 튀기듯이 막 지져가지고 그냥 막 다 부서져도 막 그대로 막 쏟아내서 그냥 주고 막 그냥 막 대차반으로 막 손으로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먹는 거야. 막 계란국에다가 막 그렇게 먹고 있는 찰나에 사실 부추도 안 씻었어. 부추도 단으로 온 거 그냥 단으로 온 거 그대로 이렇게 끈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부추 끈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그 단으로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후룩 펴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붙여서 주고 그랬거든. 그 낙엽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 부추 좀 죽은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회색으로 되고 갈색으로 된 애들 이렇게 죽어 있는 애들 걔네도 같이 넣어주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이 잘 먹더라고. 그래서 잘 먹네. 부추 잘 먹다가 선배가 부추 다 떨어졌대. 부추 사와야 되겠다. 부추 말입니까? 지금 시간에 연 마트가 없습니다. 차 타고 차 타고 못 나가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생각해. 이거 부추전이 지금 가성비 쩌는데 부추전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뭐 만 얼마씩 해서 팔고 있는데 제일 가성비 쩌는데 몇천 원 갖고서 몇만 원을 팔고 있는데 부추전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야. 지금 밀려있는 주문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거야. 부추전을 대체할 게 없나. 콩나물로 할까 막 콩나물도 없고 뭘로 하지. 뭐 당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당근을 뭐 채를 썩어가지고 당근 채로 갖다가 뭐 전을 붙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한여름이라 그런가 여름이 지난 그때라 그런가 잔디가 길더라. 근데 선배들이랑 다 같이 그 잔디밭을 보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 선배 둘이서 잔디 배작을 해가지고 술 취한 테이블에는 부추 대신 잔디를 붙여서 붙였지.
병원 갔는지 모르겠어. 뭐 죽었다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아주 그 양념장을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서 그 선배 중 하나가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냥 막 그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닮았나. 그 거기다가 막 파 쪽쪽 썰어 마늘 넣고 막 그래고 깨 넣고 막 그래 고춧가루 좀 넣고 좀 더 타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막 그거 그냥 그 맛에 먹는 거야. 잔디가 들었던 거기에 통나무가 들었던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장 찍어 먹는 맛에 그냥 술 먹고서 입 쓰니까 뭐 하나 입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냥 필요했던 거야. 인조잔디는 아니고 인조잔디 잘라서 주면은 사람들 지금 뭐 다 폴아웃 됐죠. 그러면 그때 혹시 드신 분들 계시면 정말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문연 마트가 없어서 사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군말 없이 부춘 줄 알고 먹었잖아. 컴플레인 들어왔으면 뭐 이실직고 했을 텐데. 훈련 중에 치킨 시켜 먹고서 대대장님한테 칭찬받은 썰. 훈련 중에 치킨 시켜 먹었는데 대장님한테 칭찬받는 썰은 무슨 개 같은 일이야 이게? 뭔 소리야? 개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81mm 박격포 부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고 그날은 제가 전역을 약 2개월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병생활 포함 4년 8개월간 기나긴 청춘을 바친 군 문을 나서려는 생각을 하니 시원, 섭섭, 설렘, 두려움 등 5만가지 생각이 뒤섞여 멜랑콜리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신임 대대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두어 달만 뵙고 나면 전역하게 될 아무래도 상관없는 분이었으나 중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저분이 작전과장 시절 작전통으로 유명하셨던 분이라 보고하러 갈 때마다 사람 피를 오징어 말리듯 말려놓는다고 해서 사무실의 별명이 호랑이 물이야. 중대장님의 표정은 어두웠으나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너는 어땠지 중대장님 이러면서 답하고 시큰둥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은 시작되었죠. 중대장님은 며칠 뒤 부랴부랴 중대 간부들을 회의 소집하더니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각 소대 자체 훈련 계획 짜서 나한테 보고해. 의뢰 당연히 연병장에서 주특기 훈련을 해왔기에 이번 주는 연병장에서 주특기 훈련만 계속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나 중대장님이 생각하신 자체 훈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연병장이 아니야. 다들 밖으로 나가. 1박 2일 이상 훈련 계획 잡고 돌아오지 마. 전말은 이랬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곧 각 중대가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둘러보신다고 말씀하시자 지레 겁먹은 중대장님은 아예 간부고 병사고 전부 훈련을 명목으로 내보내버려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비장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1박 2일 동안 밖에 있으라고. 그렇게 소대 자체의 훈련 계획들이 수립되었고 물론 우리 소대도 텐트를 치며 자리를 잡고 주특기 훈련을 시작했죠. 산속에 들어가서 소식 없는 무전기를 들고 훈련하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녁 대기는커녕 밖에 나와 훈련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엇일까 자아성찰 중이었고 이제 현타 왔네. 그러던 중 기막힌 생각을 했죠. 어차피 훈련 목적이 대대장님 눈을 피해 나와 있는 거면은 중대장님도 굳이 찾아올 일 없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뭐 여기서 뭘 해도 신경을 안 쓸 거야 라는 생각이 든 저는 소대장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소대장님 어차피 우리 자체 훈련이기 때문에 일과도 다 끝났겠다. 병사들도 지쳐있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병사들 사기도 돋을 겸 조촐하게 파티라도 한번 벌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자 병사들과 친해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던 소대장님이 나지막히 말씀하시죠. 소대장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파티를 하죠? 치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시켜먹는 곳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오니까 제가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계산하고 챙겨오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소대장님이랑 저랑 엠빵 하시죠. 콜입니다. 전화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치킨 공수작전을 계획했고 당연히 치킨 파티를 벌이겠다는 소식을 병사들에게 전해주자 그들의 사기는 곧 평양이라도 진격할 때 부쩍 상승되었습니다. 치킨 공수 특공조인 저와 제 소대원 5명은 사주 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치킨을 공수했고 다시 거점으로 와서 치킨 파티를 벌이고 있는 와중 갑자기 저와 소대장님의 중대 단체 카톡이 울렸고 뭐지? 하며 내용을 본 순간 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장님께서 각 소대 훈련을 보고 싶다 하여 진지별 이동 중이니 만전을 기할 것. 세상에 작전 통으로 일컬어지던 우리 대대장님께서는 소대 자체 훈련들을 나가 실시하고 있다는 중대장님의 보고를 받고 흡족해 하시고선 병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가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줘야지 라면서 일과를 마치고 직접 둘러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거의 긴급 재난 문자는. 그리고 저의 잔꾀로 인해 가장 부대에서 가까운 거점을 잡은 우리 소대는 1등으로 대대장님을 영접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부대와 우리 거점의 거리는 대략 15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대대장님이 오신대. 빨리 자리 정리하고 물티슈로 입가랑 손 다 닦고 빨리 대충 반열해. 파티는 순식간에
PT 마냥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대대장님이 오신다는 한마디에 치킨과 양념 범벅이 된 물티슈들이 더블백에 그대로 박혀 들어갔고 박혁포들은 왜인지 모르게 포신이 부대를 향해 방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소대장님도 부랴부랴 브리핑할 내용을 재정비하고 그로부터 5분 정도 지났을까 대대장님이 지봉을 허벅지에 딱딱 치면서 16비트 박자로 우리 진지를 방문하셨고 그래 자네가 2달 남았다는 땡땡이 중사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경훈련까지 나오느라 아주 고생이 많아. 그래 자대 소대는 작전 계획이 뭔가? 예 저희 계획은 살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라니까 말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소대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열해가지고 포를 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전 브리핑을 하는 중 하고 듣고 계시던 대대장님은 갑자기 저희에게 잠깐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으로 우리의 피를 말리려고 그러실까 조마조마한 찰나 대대장님이 질문했죠. 무슨 냄새 안 나나? 치킨 개수가 12마리였습니다. 더블백에 짱 박았던 치킨들이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이 잊지 말아달라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냄새의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대대장님이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시작했는데 뭐랄까 왜 호랑이 굴이라고 불렸는지 알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야밤에도 눈에서 빛이 나올 수 있구나 하면 웃음을 슬쩍 지리려는 순간 아니야 자네들 브리핑도 잘했고 야간에 훈련하느라 고생도 많은데 내일 복귀하면 병사들 과자 파티라도 시켜줘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면서 흰색 편지 봉투를 꺼내 저희 소대장님에게 쥐어주시고 그대로 다른 소대 진지로 이동하셨습니다. 와 진짜 여태 뻔했다 와 하면서 놀란 가슴으로 남은 치킨이나 진정시켜야지 라면서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안도하고 수분 뒤에 위장을 지우려고 위장팩을 꺼내는 순간 거울을 본 저는 사시나무처럼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양념을 정리하고 대장님을 맞이하느라 몰랐는데 왼쪽 뺨에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위장크림 위에 치킨 양념 한 덩어리 선명하게 그어져 있던 거였죠. 대장님이 저를 제대로 응시한 거였고 제 얼굴에 그어진 반쪽 입술을 보았던 거죠. 그렇게 다음날 있을 1일 회의에 제 이름 석자와 치킨이 합쳐져서 간부들에게 조리달림 당하는 꿈을 꾸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고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중대장님이 저를 급하게 호출하였습니다. 야 땡부장! 우리 부대는 부소대장을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어제 브리핑 잘했다며 땡부장 저녁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시면서 폭풍 칭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일 회의에도 제 이름은 올라오지 않았고 되려 화기중대는 야간 훈련도 열심히 잘하더라. 소총중대도 한번 자체 훈련 구성해보라라면서 대대장님의 짤막한 지시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뭐지라는 불안감과 함께 저는 저녁날을 맞이했고 대대장님께 저녁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해라. 그렇게 제 군생활은 끝이 나고 여지껏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좀 눈 감아주자라는 취지로 넘어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당시의 병사들 소대장님과 간간히 연락을 하고 가끔 술도 한잔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각자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죠. 그 대대장님께서는 이후로 몇 년 정도 더 복무하시다가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닿게 되면 꼭 치킨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기나긴 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버거님 항상 건강하세요. 다 함께 쫙라고 당직사관님이 올려주신 썰왕썰레였습니다. 이렇게 좀 군대에서도 재밌고 추억이 될 만한 정말 좀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추억이 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부대에서 옛날에 훈련소에서 이제 후반기를 갔는데 저 때는 그 후반기 때도 전화를 마음대로 못 썼어요. 전화를 안 시켜줬었거든. 아예 전화가 거기는 불통이야, 통제야 그냥. 거기 기관병들만 전화를 쓸 수 있고 우리는 전화를 아예 못 썼어.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내무실 오면서 뒷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기관병들 전화하는 데 가서 전화기 들고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콜렉트 골로 한 5분 전화했나? 갑자기 저기서 일병 기관병이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야. 전화기 내려놓으면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너 전화 누가 쓰라 그랬어? 이러는 거야. 조교 중에 제일 고참 있었어. 병장 아까 땡땡땡 조교님께서 5분만 쓰라고 뭐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쓰라고 하셨어. 이등병 누가 개돌아가. 왜냐면 그 이등병이 약간 패급이어서 개 혼나는 걸 계속 봤거든. 며칠째 혼나는 걸 봤거든. 그 1등 막 눈 돌아가. 그래? 그러고 나서 진짜 나는 내무실 들어가서 뒤졌다라고 생각해. 야, 씨야 그 속겠냐 그걸. 야, 나도 등신이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근데 그 일병이 사람은 겉으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좀 친해져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이제 막 약간 이렇게 뭐 얘기하고 통제만 잘 따르면 이제 다 가가호호 할 때였는데 일병이 그러더라고. 너 그때 전화 무단으로 한 거 내가 알아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전화할 때
보고하고 전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때 눈 감아주셨습니까? 그거 뭐 보고해서 얘기하면 너만 혼나지. 내가 뭐하러 너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외로워서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감싸주더라고. 자기는 맨날 그 병장하고 상병들한테 맨날 갈굼당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감싸주는 거야. 와 거기서 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더 크게 느끼게 하더라고.